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5장 지배기업 지분율 변동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속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 즉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연결조정분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속기업이 감자, 여기서 말하는 감자는 유상감자입니다. 감자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연결조정분계를 하느냐. 감자를 하게 되면은 지배기업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감자시의 연결을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증자시의 연결하고 맥락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속기업이 감자를 할 때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은 떨어질 거예요. 감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유상감자니까 지배기업은 주권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즉 감자시 수취금액이 있을 텐데 요게 같은 경우가 있고 요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같으냐 하면은 주당 감자가액이 감자 직전 주당 순자산 장부금액과 같거나 균등감자, 즉 감자 전후 지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양자의 금액은 같습니다. 반면에 불균등 감자이거나 주당 감자가액이 감자 직전 주당 순자산 장부금액과 다르다면은 이게 불일치가 생기고요. 이때는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똑같은 내용들이 방향만 바꾸어서 지난 시간에 유상증자할 때도 설명이 됐습니다. 계속 갑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변동액, 감자할 때 수취금액, 이것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해보는데요. 감자 직전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배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있고요. 직후, 감자 직후니까 종속기업 순자산은 좀 내려가 있겠죠. 여기다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의 차이가 감자로 인한 지분 변동액입니다. 유상감자이기 때문에 지배기업은 보유 주식 중의 일부를 반납하고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감자시 수취한 금액이 있을 텐데 이 금액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때 이제 감자시에 만약에 차익이 발생하면 이건 자본거래의 손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연결 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 전후의 비지배 지분은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무리 균등 감자이더라도. 따라서 감자할 때 비지배 지분 잔액 변동을 반영하자. 이건 증자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유상감자를 했습니다. 유상감자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지배기업 비지배 지분의 어떤 지분율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비지배 지분율이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30에서 40, 즉 지배기업 지분율이 70에서 60으로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에 자본을 상기하는 거죠. 요거랑 퉁치고 요때 퉁치는 것까지는 전부 70%입니다. 요 금액의 30%가 비지배 지분, 영업권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 중에 비지배 지분 해당액, 즉 30%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을 시키죠. 단기에 유상감자를 합니다. 자, 유상감자를 할 때 종속기업은 어떤 분계를 할 거냐면은 자본금이나 자본금을 이렇게 빼주면서 현금이 나갈 거고요. 감자 차손 내지는 감자 차익 뭐 이런 분계를 할 거고요. 지배 같은 경우에는 돈 받으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기업 투자를 반납해야 되니까 여기에 처분 손실 내지 처분 이익이 이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뒤에서 또 한번 나옵니다만 이렇게 각각 개별 장부에 있던 거를 이제 퉁치는 겁니다. 따라서 연결조정분기 1번에서 유상감자 전에 종속기업 투자를 제고했으니까 너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한편 그때 처분 이익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도 전부 개별 장부에 있던 거 제거하는 것이고요. 자본금 감자 차손도 처음에 감자 전 상태에 자본으로 전부 상계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부 다 죽이는 거죠. 원위치 시킨다 이런 겁니다. 즉 연결조정분기 1번에서 유상감자 전에 종속기업 자본을 제거했기 때문에 감자전으로 환원이라는 것이고요. 유상감자 직전 직후 비지배 지분의 변동 만약에 감소했으면 이렇게 감소.
대차 차익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물론 자본잉여금이 차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러고 나면 비지배 지분율이 늘어났다고 가정했죠. 그래서 그 해 당기 순이익 중 40%를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시키면 되겠습니다. 증자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자도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변동이 안 되잖아요. 지배기업도 그렇고 비지배 지분도 그렇고. 따라서 이런 비지배 지분이나 이익여금 변동에 대한 연결 조정 분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제 6번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주식의 80% 960주예요. 1200주가 발행주식 수겠죠? 요거를 주당 1,500원, 즉 총 취득원가가 144만 원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2년 초에 200주를 주당 2,000원에 유상 감자했대. 200주. 그래서 발행주식 수는 1,200주에서 유통주식 수죠. 같은 개념이고요. 같은 금액 숫자로 보면 되겠고 1,000주가 되는데 유상감자 시 의뢰사는 유상감자 금액과 주식의 액면 차이를 감자 차손으로 이직했고 이거는 이제 개별장부에서 유상감자 시의 분계를 설명한 건데 이 설명이 없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갑회사는 종속기업 투자 장부금액과 유상감자 때 받은 현금의 차이를 종속기업 투자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의뢰사 자본 항목의 변동이 주어지고요. 순자산의 잔고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초 순자산 잔고금액 170만 원일 때 지배력을 144만 원, 80%를 취득을 했고요. 1년도 12월 말에 순자산은 190만 원입니다. 190만 원일 때 계속 발행 주식 수는 1200인데요. 이거 나누면 얼마인 거 아니? 1583원입니다. 감자 금액이 200주인데 주당 2,000원 아닙니까? 따라서 유상 감자 시 수취하는 현금하고 그때 순자산 장부 금액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감자 후에 2년도 당기순이익 15만 원, 그래서 165만 원이 2년도 기말 순자산 장부 금액이 됩니다. 물음 1번, 1년도 말에 갑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연결분계를 하라. 이거부터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년도 말 연결분계, 자 1년도 초에 자본금, 잉여금 등이 있고요. 종속기업 투자 80% 통치죠. 그래서 영업권 20% 비지배 지분, 1년도 말 순이익 20만 원 중 20% 4만 원권 비지배 지분. 따라서 1년도 말 혹은 2년도 초 비지배 지분 잔액은 38만 원입니다. 2번, 3번, 4번이 조금씩 바뀌는 문제인데요. 자, 유상 감자 시에 2년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분계를 하라는데 보유주식 중에 160주가 감자되었대요. 지금 의뢰사는 200주를 감자했죠. 갑회사는 이 중에 80% 160주니까 균등감자입니다. 200주 감자할 때 3번은 200주 전체가 다 갑회사 거를 감자당한 겁니다. 불균등 감자죠. 이 경우도. 혹은 4번은 갑회사 보유주식 중 감자된 주식이 없을 때, 즉 비지배 주주가 갖고 있는 200주가 감자가 된 걸로 가정을 한 겁니다. 이럴 때 연결조정 분계를 하라는 건데요. 3번과 4번은 감자 전후 지배기업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이 바뀌겠죠. 자, 2, 3, 4번 하기 전에 먼저 유상감자 시에 발생하는 차익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배가 종속이 200주 감자할 때 지배가 160주 감자당하는 경우, 200주 감자당하는 경우, 감자당하는 주식수가 없는 경우에 각각 지분율은 80% 그대로 유지, 더 많이 감자됐으니까 76%로 떨어지고요. 전혀 감자된 게 없으니까 96%로 늘어납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감자 직전 의뢰사 순자산 금액은 190만 원입니다. 거기에 80%니까 감자 직전은 모두 152만 원인데, 자, 감자 직후 400만 원의 순자산이 감소가 됐으니까 150만 원인데 여기에 각각 80, 76, 96%를 곱하면 120, 114만 원, 144만 원이 돼요. 그럼 감자로 인해서 얼마만큼 갑회사 지분 변동액이 있었느냐? 32만 원 감소, 38만 원 감소, 8만 원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감자 시에 160주 감자하면서 2,000원 받았으니까 32만 원. 여기는 200주 감자되면서
주당 2,000원 40만 원 받고 여기는 받은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요 균등감자의 경우에는 연결할 때 차익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2만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8만만큼 차익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편 빚집의 지분도 계산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겠는데 1년도 말 190만원, 2년도 초 감자 직후 150만원, 2년도 말 165만원인데요. 1년도 말에는 190만원에 20% 38만원인데 감자 직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20% 유지, 24%로 늘어나거나 4%로 감소하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150만원에 각각 20, 24, 4%를 곱하면은 새로운 유상감자 직후에 빚집의 지분 자리게 나오는데 요 각각의 변동액이 마이너스 8만,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32만이 됩니다. 연도 말에는 이건 변동액이고요. 연도 말 잔액은 33만, 39만 6만, 39만 6천, 6만 6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연결 분계를 끝내고 나서 미리 계산해 놓은 이 금액과 연결 분계 과정에서의 빚집의 지분 그 계정의 가강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2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결 분계하기 전에 유상 감자 시 의뢰사와 갑회사 개별장부에 어떤 분계가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200주를 2,000원에 감자한다고 했으니까 돈이 주주들한테 40만 원이 나갑니다. 이때 200주 주당 1,000원이니까 자본금 빠지면서 더 나간 돈이 감자 차손 자본조정으로 들어가죠. 한편 갑회사는 균등 감자였어요. 160주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이때 160주에 2천만큼 돈을 받죠. 그러면서 모두 960주를 144만 원에 샀다고 했는데요. 960분의 160 요거를 곱하면은 24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8만 원이 종속기업 투자 처분 이익이 되겠죠. 연결 분계를 합니다. 1번하고 2번 분계는 해답 1번하고 똑같은 거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자, 2년도 초에 유상감자를 하는데 그때 앞에서 보았던 감자차손 중소기업 투자이익 처분이익 이거 역분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죽여야죠. 전부 다 개별장부에 있었던 거 단순합산한 재무제표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죽이고 요거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할 건 없습니다만 빚집의 지분이 8만이 감소하는 걸로 이미 우리가 계산을 해 놓았죠. 정확히 대차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해 연도 말에 순이익 중 감자 후에 지분율 그대로 변동 없이 20%죠. 빚집의 지분 올라가면 되겠죠. 이번에는 3번인데요. 지배가 갖고 있는 200주가 몽땅 다 감자당했습니다. 그러면 의뢰사는 뭐 어떻게든 감자 분계는 똑같고요. 자, 갑회사는 종속기업 주식 960주 중에 200주를 전부 토해내야죠. 그래서 30만 원 빠지면서 돈 40만 원 전체 받고 처분이익이 10만 원인데요. 1번, 2번 분계는 앞서 해답 1번 또는 2번과 동일합니다. 자, 3번 감자 전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감자 전으로 1번 분계를 했으니까 전부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 처분이 다 죽이고요. 이 빚집의 지분이나 자본잉여금의 조정 금액은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 놓았죠. 자본잉여금 플러스 2만, 빚집의 지분 마이너스 2만 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여기다가 각각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 말 2년도 순이익 중 새로운 빚집의 지분율 24%만큼을 빚집의 지분으로 귀속시키면 됩니다. 마지막 4번 이번에는 갑회사가 전혀 감자를 당하지 않았어요. 모두 빚집의 주주들만 감자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감자 분계는 의뢰사가 이렇게 개별장부에 넣었을 거고요. 그럼 2년도 말 연결 분계 1, 2번은 앞서 했던 거하고 같고요. 자, 이제 3번을 보면은 자본금 감자 차손 없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빚집의 지분이나 자본잉여금을 조정해야 되는데 미리 다 계산을 해놨어요. 여기 자본잉여금 조정 마이너스 8만, 빚집의 지분 조정 마이너스 32만 미리 해놨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15만 중 새로운 비지배 지분율 4%로 계산을 하여 비지배 지분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로 다시 앞에 돌아가 보면은 순자산금액 190만 원일 때 유상감자 200주를 하죠? 그러면은 이때 발행주식 수가 1200주니까 순자산 190만 원 나누기 1200 하면은 1583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원에 감자하니까 서로 차이가 났던 거죠. 만약에 감자 금액이 유상감자 금액이 2000원이 아니라 1583원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예제 6번에서 200주를 1583, 이게 계속 소수, 무한소수로 나가요. 0.33이라고 보자고요. 이때 유상감자를 했으면은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감자 직전, 직후, 변동액, 유상감자 시 수취액 했더니 보다시피 세 가지 모두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할 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지배 지분 잔액은 바뀔 수가 있겠는데 뭐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유상증자 때도 이런 거 막판에 전부 설명을 했었죠. 유상증자 금액이 증자 직전 순자산 장부금액과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은 자본잉여금 차익은 없었지만 비지배 지분 잔액은 변동할 수 있었음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속기업 감자가 끝이 났습니다. 3절은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거나 또는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처분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배기업은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기업 지분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연결분계를 보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종속기업이 발행주식 수가 1000주라고 가정을 해요. 이 중에 60%인 600주를 지배가 갖고 있습니다. 종속이 추가로 증자나 감자를 하거나 혹은 지배기업이 외부에 있는 비지배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사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 100주를 비지배 주주로부터 취득을 했어. 그럼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에 발행 주식 수는 마치 900주로 보는 거죠. 유통 주식 수가 감소된 걸로 보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 지배기업 지분율은 1000분의 600이 아니라 900분의 600. 그래서 66.7%가 되고요. 비지배 지분율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 50주를 처분한다면은 이제 발행 주식 수가 950주로 되는 거예요. 600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66.7%보다는 떨어지지. 63.2. 비지배 지분율은 반대로 36.8 이런 식으로. 따라서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은 계속 지배기업 지분율,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 개별장부에 자기 주식이 있죠. 요거랑 비지배 지분을 상기하는 연결조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단 자기 주식 취득일 현재 주당 장부 금액하고 다른 금액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다면은 자기 주식과 비지배 지분을 퉁칠 때 양자가 불일치가 돼요. 따라서 이를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모든 자본거래 차손익은 전부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지 잠시 후에 들여다볼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샀어. 그러면 유통주식수, 즉 분모의 지분율 계산할 때 분모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지배지분율은 올라가요. 그러면 비지배 지분율은 떨어지게 돼 있죠. 만약에 40에서 20%로 감소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종속기업 투자 지배력 취득 시점 60% 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퉁쳐서 영업권 40%가 비지배 지분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 중 40%만큼이 비지배 지분. 이거 항상 하는 분계죠. 그리고 나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40에서 20%로 지금 다운이 되는데요. 요거만큼 비지배 지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기업이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서로 상계를 하는 건데 이때 맞상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변이나 대변에 자본잉여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말 종속기업 당기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율은 이제 내려간 20%에 기초하여 비지배 지분 귀속 금액을 넣으면 되죠. 이제 7번 봅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발행 주식 중 60%인 600주를 100만 원에 샀대요. 즉 전체 1000주 중에 600주입니다.
1년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다 했고요. 의뢰사는 X2년 초에 자기 주식 250주를 B집의 주주로부터 취득을 했습니다. 2년도 말까지 계속 보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주식 취득 250주입니다. 순자산 변동이 들어가죠. 1년도 초 150만원, 그 다음에 1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1년도에 났기 때문에 160만원, 250주를 취득을 했는데 여기 지금 물음표를 해놨는데요. 왜 이렇게 픽스 시키지 않았냐면 주당 자기 주식의 취득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연결조정분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눈으로 암산이 가능한데요. 순자산 장부금액이 160만원인데 발행 주식수가 1000주니까 160만원 나누기 1000 하면은 주당 장부금액은 1600원입니다. 이때 자기 주식을 1주당 1600원보다 더 많이 주고 사냐 적게 주고 사느냐 요거에 초점을 두면 돼요. 그래서 물음을 보면은 딱 1600에 샀을 때 그거보다 높은 금액, 그거보다 낮은 금액에 샀을 때 2년도 말 연결분계를 각각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씩 해봅시다. 자, 자기 주식 250주를 1600에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거 곱하면은 총 40만원의 순자산이 감소가 돼요. 의뢰사. 즉 보시면 1000주일 때 160만원인데 자기 주식을 사고 나면은 발행 주식수가 750주고 120만원 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돈 나가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했을 텐데 자기 주식은 자본의 마이너스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1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이 쪼그라들었는데 이거를 갑회사 지분, B집의 지분 중 누가 가져갈 거냐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 후 해가지고 60%, 80% 좀 지분율이 바뀌죠. 계산을 해보면은 96만원, 96만원 똑같아요. 그러나 B집의 지분 변동액을 보면은 64만원, 24만원. 여기서 40만원이 감소가 되네. 그래서 의뢰사 지분 감소 전체를 B집의 지분 40만원에 포개놓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주식 250주를 2000에 취득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두 50만원이 빠지죠? 즉 160만원에서 110만원, 50만원이 빠지는데 50만원은 각각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 갑회사 지분 8만원 감소, B집의 지분 42만원 감소로 배분이 될 거예요. 250주를 1200에 취득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30만원의 의뢰사 순자산 감소가 있게 되는데요. 이 30만원 감소를 보면은 갑회사 지분은 오히려 늘었네. 그래서 갑회사 지분 증가가 8만원, 반면에 B집의 지분 38만원 감소. 그래서 30만원 감소가 이와 같이 배분이 되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조정분계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기 주식을 160만원에 취득했을 때 2년도 말 연결분계입니다. 자, 1년도 초 지비력 취득 시점에 가서 종속기업 투자하고 자본하고 이제 퉁치죠. 60%만큼 퉁치면서 영업권 40% B집의 지분. 그리고 1년도 초부터 당기초 2년도 초까지 순자산 변동액, 즉 전년도 순이익 중에 40% B집의 지분. 자, 이제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었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니까 이제 1번 모두 순자산 40만원이 빠졌는데 이걸 모두 B집의 지분에 감소시키는, B집의 지분을 감소시키는 걸로 하자라는 거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지배기업, 종속기업 개별장부에 자기 주식이 4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차변에. 이거 죽이면서 B집의 지분 감소로 넣으면 됩니다. 물론 양자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본잉여를 여기서 조정하면 되고요. 그거는 해당 2번, 3번이 그 케이스입니다. 한편 2년도 당기순이익이 15만인데 B집의 지분율은 40에서 20%로 떨어졌죠. 20%에 기초해서 B집의 지분. 자, 자기 주식을 2,000원에 취득한 경우입니다. 1, 2번 분계는 똑같고요. 자, 3번 분계인데 자기 주식을 2,000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250주 50만원 빼면서 이쪽은 미리 계산을 해 놓았죠. 8만원 자본잉여금 감소, B집의 지분 42만원 감소. 이거를 미리 다 계산을 해 놨잖아요. 그리고 4번 분계 2년도 순이익 중 B집의 지분율만큼 B집의 지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기 주식 25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 2번 분계는 앞서 똑같고요. 모두 30만원어치 자기 주식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 자본잉여금 B집의 지분 30만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앞에서 했었잖아요.
8만 원은 자본잉여금 증가, 38만 원은 빚입의 지분 감소입니다. 그래서 8만 원, 38만 원. 이 분기에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에 얘를 다시 내다 팔 경우에 연결조정 분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